제목 청계산의 재판. 박은우 미스터리 스릴러. 1. 그날 고등학생이 되자 동생은 예뻐졌다. 그 전부터 예뻤을 터이나 그때가 되자 비로소 예뻐 보였다. 눈망울이 활짝 눈을 띄운 것처럼. 그대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멋진 오빠들을 만난다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빠들? 몰라, 대학생이라는데 하여튼 그쪽 대학가에서도 알아주는 치킨카랬어. 몇 명인데? 글쎄 서너 명쯤 된다고 들었어. 멀쩡한 대학생들이 할 일이 없어 어린애들을 만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학생이라고 해도 나이는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엄청난 차이다. 몰라 그런 거. 아무래도 불안한데 안 나갔으면 좋겠다. 괜찮을 거야. 다들 명문대에 다닌다고 했거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낮에 잠깐 만나는 건데 뭐. 그럼 해지기 전에 들어와. 동생은 흰 블라우스에 초록색 치마를 입고 나갔다. 순수하고 발랄한 모습이었다. 그날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영원히. 2. 8년 후 늦은 겨울의 공원. 도심의 공원이라 어항과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우선 여유로움으로 해석되는 느림 때문인데 아무래도 벌고 쓰면서 뛰어다니는 생활에 옆에 치여있는 여백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까닭이다. 거기서는 운동기구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도, 땀을 뻘뻘 흘리며 농구공을 던져 올리는 청소년들도 강팍하거나 치열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모두 각자의 생활에서 자유롭게 숨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공간에 있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구역을 만들며 서로 범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원의 벤치나 운동장, 트랙, 놀이터 등 곳곳에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은 채 운동과 잡담, 연애를 한다. 그리고 한쪽 외진 곳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을 법인데 물론 그 공간에 누군가 치고 들어가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 대낮은 아니지만 해가 잠들려면 두어 시간은 남은 오후에 허름한 사내가 홀로 벤치에 앉아 소주병을 기울이는 모습은 이질적인 모습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어떤 공간이든 주인이 떠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곳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신 그가 있는 한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노숙자처럼 지저분한 옷차림이라면 더욱 그러리라. 대부분의 짐작대로 그는 노숙자가 분명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나 지났을까. 새로 공원으로 들어선 호리호리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랫동안 혼자 술병을 기울이던 사내 앞이었다. 사내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왔나? 그다지 취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눌하고 탁했다. 새로운 남자는 청바지에 코르된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무심했다. 앉지? 그거 술인가? 남자는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를 노숙자 앞에 내려놓았다. 봉지를 여니 소주병 둘과 안주거리가 나왔다. 이거 반 정도 남아있었는데 아껴 먹느라 감질러 죽을 뻔했네. 노숙자가 빈병을 들어올리며 반가운 얼굴을 했다. 그리고 새 병을 들고 뚜껑을 비틀어 땄다. 술이 얼마든지 있으니 천천히 드세요. 남자가 처음으로 말했다. 그래, 자네도 들게. 잔이 없으니 병나발을 불어야겠군. 어쩌겠나. 남자는 노숙자가 한 모금 마시고 건네준 술병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다. 노숙자의 지저분한 입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둘은 주거니 받거니 술을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한 병이 금방 비워지고 두 병째도 반쯤 남았을 때 노숙자가 말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군.
술을 먹어야 살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중독자의 관용어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잠시 후 남자가 입을 열었다. 가셨던 일은? 잘 된 것 같아. 그러면서 노숙자는 주머니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새 신분증을 꺼내주었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신분증에는 노숙자의 얼굴 사진에 김이하라는 이름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함께 찍혀 있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죠? 그런 모양이야. 잘 됐군요. 그럼 어떻게 되나? 내가 자네가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군요. 본래의 자네는? 저도 오랫동안 적이 없는 상태로 있었지요. 유령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그렇군. 더 이상 물으면 안 된다고 여겼는지 아니면 알 필요가 없었는지 침묵이 이어졌다. 석양이 창백했다. 멀찍이서 인라인 스케이팅을 하는 소년, 소녀들이 트랙을 타고 지나갔다. 혹시 내 이름의 유래를 짐작하겠나? 그는 새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다. 대학 아닙니까? 너무 쉽게 맞추는군. 책을 많이 봤나? 우연이지요.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 나도 그때 배운 적이 있는 듯하군. 자네와 달리 내 이름이 그 구절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하지.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라 맞는지 모르겠군. 뭔 말이야. 아마 맞을 겁니다. 대개 부모가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건 이름대로 살라는 뜻일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네. 어디 부모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게 그것뿐이겠냐마서도. 노숙자는 자신의 이름을 정명덕이라고 했었다.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이름. 남자는 정명덕과 나란히 앉은 채 나뭇잎 떨어지는 정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떨어진 가랑잎이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미끄러지듯 굴러갔다. 그는 정명덕의 한탄 어린 말에 굳이 대꾸하지 않았다. 아니라고 위로하거나 맞다고 못 박을 필요가 없었다. 그가 이 사내를 찾는 동안 알아볼 만큼 알아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0여 년 전 직장을 다니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고 남은 돈으로 사업이랍시고 해보려다가 거의 털어먹고 아는 사람의 보증을 섰다가 빚을 지고 이리저리 도망치며 떠돌다 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노숙자 생활로 수년을 이어온 것이다. 흔하다면 흔한 이야기다. 젊을 때는 이제 겨우 부력을 넘겼는데 젊을 때라고 하니까 더 비참해지네만 그때는 세상이 하는 말들을 믿었지. 그중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술을 입에 털어넣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길바닥에서 생활한 초기엔 약간이나마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후로는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단 말이지. 그런데도 여태껏 살아있네. 막연한 미래에 대한 희망뿐 아니라 단 하루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 없이 말이야. 노숙자로 지내다 보면 역시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 나보다 훨씬 더 오래 20년, 30년을 길에서 지낸 사람도 많아. 그들 역시 희망 없이 살고 있었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 따위는 갖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 5년 후에 집을 살까? 내년에 차를 바꿀까 하는 것들 말고 단지 내일은 내년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희망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어쨌든 우리는 아니지.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걸까? 그저 생을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네는 어떤가? 희망이 있는가? 아직 살아있나? 희망은 잘 모르겠고 계획이라면 있네요. 그렇군. 그 계획을 내가 알 수는 없겠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말이지. 살아있어야 합니다. 형님도 계획의 일부니까요. 그렇군. 자네가 하려는 일은 나쁜 짓인가? 아마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로군. 누구에게 나쁘냐 하는 거죠. 적어도 나나 내 가족에게는 아니라는 거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명덕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법을 어기는 것이냐 하는 질문도 필요 없었다. 신분을 위조하는 것부터 범법의 시작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겠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궁금하긴 했다. 자신보다 4~5살 어린 이 남자가 무슨 일을 벌일 것인가. 참, 딴 좀 보시겠어요? 어디? 정명덕이 머리를 들어 두리번거렸다. 여기 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했다. 그러자 8살쯤 된 여자아이가 화면에 불려 나왔고 다시 가운데 플레이를 터치하자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정시온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앞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질문을 했다. 네, 친구도 많아요. 엄마는 뭐해요? 마트에서 일해요.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요? 아니요, 동네 상가에 있는 공부방에 가요. 계속해서 남자의 질문이 이어졌고 여자아이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 아빠 보고 싶어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볼지도 모르니 아빠한테 인사. 아빠 보고 싶어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빨리 시온이 보러 오세요. 그렇게 정지된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던 정명덕의 눈이 젖어 들어갔다. 어쨌든 아이는 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내가 말했다. 그렇군. 고맙네. 몇 달 후에 연락할게요. 그때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할 건 없나? 그때 만나서 말씀드리지요. 이런 처지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별 문제는 없겠지?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둘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이제 가봐야겠군요. 그러게.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잠시 서서 멍하니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정명덕을 내려다보았다. 뭔가를 줄 것처럼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발걸음을 옮겨왔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생각 같아서는 돈이라도 좀 쥐어줬으면 싶었을 것이다. 자신이 요구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가 맡은 일은 상당한 금액의 보수에 갚을만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많은 돈을 준다는 것은 곧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였다. 수중에 많은 돈이 있으면 금세 눈에 띄고 곧바로 남의 손을 타기 마련이다.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은 생색조차 안 나는 일이다. 차라리 술값이라도 벌기 위해 직접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그나마 더 연명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정명덕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큼 발을 떼었다. 일을 해야 할 시간이다.